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모든 신문들이 이걸 다뤘는데 저는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뽑았는지요. 경향신문입니다. 시진핑, 전쟁의 칼, 인류 머리에, 일본 재무장 경고. 아시겠지만 주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어고요. 기사 리드부터 한 중간 3분의 2까지가 시주석 얘기입니다. 네.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올라서 열병식을 관람했다는 기사는 물론 붙어 있습니다. 시진핑을 주어로 했고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고하는 그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 멘트를 경향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국민일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한중 밀월시대 북을 밀어내다. 주어는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리드로 뽑아서 기사를 썼는데 제목은 한중 밀월시대 북을 밀어내다 이렇게 뽑혔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미 불안, 일 불만, 시선을 설득 외교 펴야 뉴스 분석으로 다뤘는데요. 네. 역시 주어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삼았고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에 우리나라가 신외교 전략 어떻게 펼쳐야 될까 이 부분을 분석했는데 미국의 불안과 일본의 불만을 시선을 설득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태남먼 성루이 박 대통령 한중 새 시대로. 역시 주어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기사를 썼고요. 세계일보도 비슷합니다. 태남먼 오른 박 대통령 동북아 신질서 상징. 첫 문장의 주어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3일 항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며 중화민족 부흥의 글로벌 파워를 과시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기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뉴스 분석 기사인데요. 천안문 성례선 박 대통령 통일 외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리드 주어는 열병식입니다. 3일 열린 천안문 광장의 열병식은 몇 가지 점에서 중국 역대 정권의 열병식과 달랐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기사를 다뤘습니다. 둥펑 오비, 미국 본토를 사정권 내로 두고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입니다. 줄여서 ICBM이라고 하죠. 둥펑5비 과시하며 세계 평화 강조한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 기사를 다뤘고요. 네. 한겨레 보겠습니다. 천안문 성루에선 박 대통령, 한국 외교 낯선 길로. 주어는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이 낯선 길로, 한국 외교가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 표현,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짐작들 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 동아시아 정세가 좀 격변할 것 같고, 이제부터가 균형 외교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 있었죠. 미국의 좀 불안, 이 부분도 좀 잠재워야 되고, 일본의 불만도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겨레도 한국 외교가 이제 좀 새로운 길로 가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입니다.天安문 성루 위의 박, 신질서 중심에 서다. 한겨레 그 한국 외교 낯선 길로 이 제목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무게를 실어서 역시 주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그 조간 중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건 그 9개 조간 중에서 한국하고 경향신문 그 사진 있잖아요. 예. 사진이 그 유일하게 그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성루에 올라서 박수치고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일보에는 성루에 오르는 사진을 실었고 경향은 조금 다른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그게 이채로웠습니다. 네, 조선하고 한겨레가 똑같이 그 성리에 올라서 박수치는 모습을 동시에 실은 모습이 예, 조금 네네. 예. 좀 신기하고 흥미롭다면 흥미로울까요? 예. 네. 저는 뭐 그다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못 느꼈어요? 예. 박수치는 모습이 참 흥미롭던데요. 예. 뭐 남의 나라 열병식이니까 푸틴 대통령도 박수 치고 있고요. 네, 예. 우리 언론들이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수를 칠 것인지 표정은 어떻게 표정을 지을 것인지 많은 예측을 했는데 예. 어쨌든 결론은 박수를 치셨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치면 저는 함께한 정상들은 다 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사면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중열병식 참석 이후 한중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또 미일 관계 어떻게 풀릴까 전망을 해봤는데요. 중국과 밀월 다진 박근혜 대통령 10월 미국 방문 때 동맹 강화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유례없는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는 때고요. 뭐 사진으로도 확인하셨으니까요. 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두 나라 한국과 중국 정상이 사전 경고를 처음 했다는 것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갖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도 좀 긍정적인 입장 나타냈으니까요.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풀리게 되면 이 한미일 관계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네. 중국 방문은 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10월 미국 방문 때 동맹 강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바마 대통령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 가서 별일 없었다든지 뭐 미국이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든지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네. 조선일보 이면 보면요. 같은 날 오바마는 화해의 힘, 미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반응을 실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어떤 관계냐. 미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이후 70년간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되어서 아시아와 글로벌 무대에서 공통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예. 하필이면 그 중국 정부의 전승절 기념식 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을 세계 이제 G2 중에 하나. 과거에는 이제 뭐 미소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중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개의 축인데 긴장하면서 어쨌든 견제할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 가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중국 열병식 또 전승절 기념식에 대해서 한 멘트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뭐 그렇게 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뜯어보면 좀 불편한 심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미일 동맹을 화해의 모범이라고 부른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명을 환영하며 일본도 향후 미일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화답을 했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한결의 육면 보겠습니다. 새누리 총선 전 네이버 다음 길들이기 물음표가 달려 있지만 네. 한결의 의심은 이 물음표를 떼고 싶은 그런 기사 톤입니다. 길들이기이다. 예, 제가 기사를 좀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3일 최영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의 의뢰에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네이버에 3482건, 다음에 19,754건의 포털 모바일 뉴스를 분석한 결과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보고회의가 끝난 후에 이장우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게재되는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편향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다. 다음이 더 편향성이 심하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회의에서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 네이버 다음이 편향적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거 새누리당 보수 쪽에 편향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 입장은 네.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국감을 통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좀 바로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증인으로 부르나요? 곧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뭐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터넷 편집권 문제와 선거보도 공정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증인 신청을 했고 야당이 이거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IT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당이 앞장서 포털을 길들여 선거의 정략적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 봐도 이거 내년 총선 앞두고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길들이기로 본다는 거죠. 예. 길들이기로 보는데 증인 신청은 합의해 줬다.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뭐 야당도 하소연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나 보죠. 다음 카카오에. 예. 뭐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한다든지. 네. 예. 새누리당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계속 하십시오. 이런 주문할 수도 있겠고요. 새정년에서도 그 다음이나 네이버가 편향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그건 모르죠. 예. 네. 새정년에서는 뭐 자기들이 보기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네이버하고 다음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혜진 의장 네,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고요. 네. 한겨레가 좀 많이 분석을 했고 그런데 경향신문도 뭐 관련 기사를 또 썼습니다. 네. 예, 역시 제목 국감서 대책 마련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네이버나 다음 기사가 자신들이 봤을 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이라는 주장하고 있고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라고 부제를 뽑았습니다. 예, 다른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좀 경향신문 6면에 언급돼 있어서 누구누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부르기로 한 증인은요.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사장 그리고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대식 SK 대표 부르기로 했다고 하고요. 교문위에서는 박용선 전 두산중공업 회장 중앙대학교 이사장도 지냈죠. 네, 그리고 박용성 회장. 예, 네. 관련돼서 이제 중앙대학교 총장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지낸 박범은 씨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박용성 전 회장하고 이 박범은 그 전 수석은 중앙대 이사장 재임 시절 뭔가 두 사람이 특혜 주고받은 거 아니냐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교문위에서 두 사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재용 그 삼성 회장도 증인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직 확정은 회장은 안 됐죠? 아니고 예, 부회장이죠. 아 부회장 네네. 예. 그 뭐 죄송합니다. 롯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게 재벌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여야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뭐 국감 마지막까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가 오늘 뭐 새누리당이 이제 포털이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게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광고계가요. 포털의 유사 언론의 폐막을 책임 지워달라 이렇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률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들이 가세했냐면요.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이 광고계 주요 3개 단체인데요. 어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연한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유사 언론이 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공동으로 청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언론이 좀 난립하다 보니까 네.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돈 뜯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업들 비판하는 뭐 비리나 네. 잘못된 거 좀 지적하는 기사 쓰고 광고 달라 이런 유사 인터넷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거 포털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한 건데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에 굳이 실은 이유는 저는 뻔한 속셈이라고 보입니다. 그 인터넷 매체로 가는 광고료 차단하고 그러면 그 광고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존 언론사들로 일반 가겠죠. 지면으로 가겠죠. 네, 뭐 신문사로 가든 종편으로 가든 지상파 방송으로 가든 뭐 그러겠죠. 아니면 각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그 신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신문 예, 그쪽으로 가든 어쨌든 조선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고요. 또 정부나 국회가 이 광고업계 또 메이저 언론들이 압박할 겁니다. 기사로 실제로 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 반영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총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좀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크게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뉴스인데 글쎄요. 국회가 어떻게 보고 또 특히 야당이 이 문제 어떻게 다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8면입니다. 김무성 연이틀 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논란 이런 기사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도 노조에 대해서 글쎄 좀 했죠. 이게 좀 근거 있는 얘기냐 이런 비판 들을 정도인데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게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아키, 콜텍, 발레오, 공조, 코리아 이런 회사들을 좀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 조건이다. 이 얘기 어제 또 했고요.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분담은커녕 강경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했다. 이런 비난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전날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제 노조 비판하는 얘기 했다가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명을 했죠. 해명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뭐 노동자 해명치고는 좀 약했던 거 아닙니까? 약간 해명을 네. 하긴 자기가 하루- 이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루 했죠. 뒤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뭐 해명했다고 보기에는 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뭐 정치권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런 얘기 민주노총이 주장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헌법상 노동 상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천만 비정규직의 고통과 눈물은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노동유연화의 결과이지 노동조합조차 부정하는 반노동정책의 결과다. 그러니까 노조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 김무성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권력만 누리다 보니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김무성 대표 권력충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충이다. 예, 벌레 충자겠죠. 네. 예. 가수 이승환 씨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죠.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5만 달러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강성노조 없었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이제 비꼰 거죠. 네. 예.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에 엄한 돈 안 썼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 됐을 것이다. 예. 이승환 씨가 페이스북이지만 어쨌든 세게 얘기했네요. 이승환 씨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렀겠죠. 네. 예. 네, 오늘 투데이 이슈에서 잠깐 다뤄보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이 중앙일보 14면에 난 기사인데요. 네,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김일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 네, 예, 어제 이게 큰 누군가의 해프닝이었죠. 예, 네. 말입니다. 군인 출신이죠. 황진아 이제 사무총장이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 걸려서 지금 2번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황진아 씨가 지금 새누리당 사무총장이군요. 예, 사무총장이죠. 예. 어제 김일성 대표,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도, 예,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 회의하다가, 김무성 대표를 자꾸 이제 김일성 대표라고, 네. 2번. 왜 이러는 걸까요? 불렀는데, 네. 본인은 뭐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옆에 있던 이제 원유철 그 원내대표가 좀 해명성,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황진아 총장 가르치는 거죠. 사무총장. 우리 총장님이 늘 김일성 세습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김일성이 입에 붙어서 잘못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이요. 육군 3스타까지 했고요.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평도 포격 현장 가가지고 네. 이게 보온병 들고 이게 포탄이라고 그 안상수 당시 대표한테 설명해가지고 다른 병과도 아니고요. 포병장교 출신의 육군 중장이 네.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설명했으니 근데 안상수 대표가 몰매를 엄청 맞았죠. 예. 네. 글쎄요. 뭐 그때 발언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김일성 대표로 한 거 본다고 하면 저는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에 대해서요. 네. 예. 재밌는 기사네요. 한겨레 8면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표결 때 무자격 정부위원이 참여한 게 드러났다. 이렇게 한겨레가 8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10명이 위원이고요. 나머지 10명이 민간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간위원은 이런 표결할 때 전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위원은 관련이 없는 사람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할 때 정부위원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온 위원이 그 표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게 관련법 시행령, 예,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그러죠. 예, 개정이 돼서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뭐 전에부터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참여해왔다. 그러면 시행령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시행령은 관련 없는 공무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바꿔놓고 표결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의결 효력은 무효가 된다. 설령 결격자인 위원들이 표결에서 빠져도 여전히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 승인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무효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작위 의원까지 참석시켜 비밀 투표로 강행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논의에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건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두 개만 더 짚어드릴까요? 네.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소환됐죠. 국민일보 11면입니다. 정준양 소환한 검, 최종 타깃은 이상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이 의혹이 검찰의 그 수사망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이상득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면서 포항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대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회사가 정준양 그 회장의 어떤 입김 아래 포스코와 거래 관계를 텄고 네. 다른 회사가 갖고 있던 거래선을 이 회사가 다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런 범법 사실, 이런 의혹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의 이 수사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8면에서 같은 기사를 썼고요. 네. 예. 이 기사는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가져온 건 중앙일보 10면입니다. 네. 파도에 쓸려온 새살배기 주검 유럽 울렸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네, 사진 많이 예. 시리아에서 나왔죠. 이제 뭐 전쟁 피해서 그 유럽으로 가려던 보트 피플이죠. 가족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아버지만 살아남고요. 엄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새살박이의 형, 또 새살박이까지 모두 숨졌는데 터키 남서부 휴양지에 이제 그 새살박이 아기의 그 시신이 떠밀려와서 발견이 됐죠. 이 사진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거 시리아 난민 또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우리 난민 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네. 예, 전 세계가 나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SNS를 타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뭐 인류의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엎어져서 하늘나라를 떠나는 모습이 있는데 참, 네,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네, 조간 브리핑 항상 수고해 주시는 조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